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 안 해요? 안녕 하겠지. 네, 저희 오벤져스의 김정민 안정권. 입니다. 네, 항상 삐대예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그 배경 보셨습니까? 이거 말고 저쪽에. 저쪽. 바다가 보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와 있고요. 저희가 전국 순회 강연 제1차 그 첫 강연으로서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안 대표도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 이거 할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엄청나죠. 이거 한 30명만 와도 대박이다. 네. 걱정을 엄청 했죠. 제주도만큼.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그냥 첫 출발을 찍는 것이다 라는데 의의를 뒀는데 이게 웬걸 100명이 넘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대박. 그래서 네. 너무 잘 되는 거 같아서 네. 제가 좀 이제 사람 좀 쫓으려고 나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초치려고 왔잖아요. 네, 페널티 끼고도 100명이야. 인사도 안 하고 아무 그냥 표정도 무표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내부 공장이요. 네. 본격적인 채널도 폭파했는데 네. 이제 모프도 이제 폭파시켜야 되는데 가요. 이 아군을 갖다 어떻게 이제 버텨나갈지. 네. 아수라 리스크 지고도 100명이야. 네. 그래도 이게 됩니다. 나 빼면 1000명이란 얘기야. 오. 네, 뭐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했듯이 부산, 대구, 뭐 광주, 인천, 서울, 대전. 네. 뭐 등등 광역시 다 갑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저는 이 기세가 계속 끝까지 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첫 제주도 강연 성공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광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그간 못했던 심도 있는 내용 각자 또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국내 그렇죠. 정치, 방공, 네. 그리고 국제 정치, 국제 그렇죠. 관계야 또 이제 뭐 반중, 악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특화된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을 날짜하고 장소를 염두에 두셨다가 신청해셔가지고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바로 강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랑질 끝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나 광주는 안 가. 왜 안 가요? 광주는 안 가고 그냥 시청객으로 가서 안전권 물러가라 이러는데. 저 한 가지. 광주 민심 얻는 방법이니까. 저 그 광주 그 거기 가면은 저 그 문재인 대통령 입었던 그 도포 있죠? 네. 저 그거 입고 강연할 거예요. 이 양반들은 뭘 하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진짜 답답해요. 경제중 요새 참배 한번 하고.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빨리 가봐야 되니까 오늘 이거 인사 마치고 예. 나머지는 그때 가면서 저희가 또 짧게 광고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이 흔들어. 안 흔들어? 김대중식으로. 어제 뭐 했길래 손이 안 올라가? 아이고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입니다. 네, 앞에 광고 보셨죠?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확히 112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생각했던 인원보다 거의 한 4배가 더 와가지고 아주 상황 이제 잘 맞추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또 광고 하나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서 강의를 한지 날짜, 시간 이런 것들, 장소 이런 거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그 카카오 플러스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특이한 일이라기보다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커넥팅 온 차이나 언센서드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나 언센서드 아시죠? 크리스 채플 걔한테 연락 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채널 가가지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고 제가 소개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유튜브를 보니까 어딨냐 여기 지금 구독자 수가 9,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8,000명 그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번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필요하면 제가 미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걔가 오게 되면 만나면 되고 그래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저도 좋다 그랬어요. 손해볼 거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 공작은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서 막 문 두들기고 하지 말라고. 그 가오 안 나온다고. 우리가 먼저 한번 툭 던져주면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예,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상외로 빨리 왔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요즘 해킹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뭐 해킹에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노트북 요것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옛날 때 안 그랬는데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안에 자료도 없거든요. 싹 다 지워져 있는데도 인터넷 같은 거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미리 열어놨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컴퓨터도 한번 박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오염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희 그 방송 이게 할 때 여기 그 스패너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킹을 누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도 해킹 당했다는 걸 저한테 제보해 주셔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저한테 제보해 줬어요. 그랬고 요거는 그 이번에 그 안 대표가 GZSS가 저기 연희동 가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 광주에 그 재판 받으라는 것 때문에 그 갔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팔 사람도 왔네. 그 전두환 씨를 직접 보고 항의하러 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네팔이 갑자기 나오니까 연결 안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 다다음 주쯤에 하려고 그래요. 다다음 주쯤. 제가 예전에 기억이 지금 애매한데 제가 네팔 한번 내가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네팔이 그 이민자 문제 갖고 그거 연장해서 제가 방송을 더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이번에는 미세먼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아마 그 다음 주쯤 할 것 같은데 이 네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네팔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팔이 왜 중요하냐? 허구 많은 나라죠. 여러분 네팔도 있고 그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거기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근데 왜 하필이면 네팔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는가? 이거 참 주목할 부분이거든요. 저 기억나세요? 저번에 그 뭐였지? 그 미북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할 때 그때 우리 인천 차이나타운 그 네트워크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터뷰할 때 서양 기자라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스페인 사람이었죠. 근데 스페인 뭐예요? 친중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걔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좋은 말 듣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인터뷰를 뭐 답이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네팔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좀 얘기를 하면은 네팔은요. 네팔 좌파 정권은 빨갱이입니다. 무슨 뭐 진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빨갱이에요. 네팔의 좌파는 마오이스트들, 모택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주의자 애들이 예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네팔 정부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혁명도 일으키고 뭐 지금 문재인이 하는 저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네팔에서 그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누가 지원했느냐? 북한이 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북한이 배후에서 중국 마오이스트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국제코민테른이죠. 함께 공조를 해가지고 네팔의 우파 정권을 밀어내고 좌파 정권을 수립했다가 경제가 폭망하고 작살이 났었죠.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게 연도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하여튼 1990년도 때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의 많은 노조위원장 같은 직책 있는 간부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네팔을 많이 갔었어요. 벤치마킹 한다고. 뭐 북한 애들 접촉하러 갔겠지 뭐. 그랬었고 문재인도 많이 갔죠. 문재인도 예전에 아마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네팔 가서 등산하고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막 수염 이거 더부룩하게 막 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때 네팔 갔었어요. 그래서 이 네팔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빨갱이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팔에서 북한 애들 만나는 것 같아. 거기가 접선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네팔이 중국 마오이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고 네팔인인데 마오이스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마오이스트들은 주사파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 사람이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즉 이거는 뭐냐? 이 인천 차이나타운 네트워크 방송에서 이미 인터뷰를 하기로 짜놓고 얘를 데리고 있다가 인터뷰했다는 증거예요.
갑자기 뭐 모르고 가는데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시나리오 짜놓고 그리고 인터뷰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얼굴 딱 봐도 벌써 얼굴이 저보다 젊어 보여. 딱 보면 젊어 보여요. 저 정도 얼굴이면은 저랑 동갑이거나 나이가 좀 어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몇 살이었을까? 제가 뭘 알아? 그리고 걔가 과연 그때 한국에 있었을까? 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러 와. 그러면 나는 그럼 네팔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가야 되나? 남이 나라야 되잖아. 왜 남이 나라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언론 통제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음란 패설 이런 것들 그 이제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거 규제하는 거 가만히 방관했다가는 우리 나중에 피해 본다. 왜? 그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치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쓸 거기 때문에 처음에 명분은 그거죠. 무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독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뻥이고 진짜는 자신들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그거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란 말로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얘들 그런 장난 하려고 지금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에 나온 게 버닝썬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버닝썬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연예인 사건이에요. 그거 아실 거예요. 원래 그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꼭 연예인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슨 옛날 때 대마초 사건이다, 성매매 사건이다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버리죠. 근데 이번엔 버닝썬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래 봐야 어차피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예요.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큰 사건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조세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연결돼갖고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 버닝썬 사건으로 연결했고 박살을 내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결국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재하는 쪽으로 가려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번 첫 단추라고 봐요. 이걸 사회에 공론화시키려 할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마약했다 그러고 그 뒤에 누구야? YG, 양현석 이런 얘기 쭉쭉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빵빵 터지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이번에 걸려서 양지로 드러나는 범죄자들은 다 야권계 인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문재인 쪽 사람들이 이걸로 걸릴까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쪽에도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거나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불법 행위 시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저기 중동의 테러리스트 국가들, 테러리스트 많은 나라 국가들 아니면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짱깨화돼 가고 있다니까. 이 구글이나 이런 거 페이스북 통제하는 건 중국이거든. 아시아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계속 언론 통제를 하는 그 수단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통합 검색 쓰는 포털 엔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구글을 가지고 검색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를 때려잡겠다고 이 짓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보지 누가 유튜브랜다. 구글을 검색합니까? 물론 저는 구글로 해요. 저는 네이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네이버 잘 몰라요. 예, 근데 보통 한국인들은 다 네이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이버는 지금 화웨이 전자기판 쓴다는 거. 네이버 쓰면 여러분 다 들통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다 통제화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승리 걸렸던 것도 그 카카오톡 메시지죠. 카카오톡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중국이잖아. 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이 다 중국계 아니면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는데 그러면 카카오톡은 괜찮냐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참에 저기 뭐야 유튜브 채널 자꾸 부서지는데 카카오 TV에다 올리면은 얘들이 공격 안 하나? 어? 진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은 말이 안 되거든 지금. 그리고 미북 회담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베트남 가 있을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 미북 회담은 베트남만 광고해 주는 걸로 끝난다. 그쵸?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누가 기사를 이렇게 썼네. 미북 정상회담 결렬 불고 베트남 정부 광고 효과 대박.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미북 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베트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베트남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똥볼을 차면 찰수록 계속 외자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다 베트남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 불황의 시기입니다. 이 세계적 불황의 시기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 근데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자기가 돈을 더 벌기를 원해. 근데 세계는 불황이야. 그럴 땐 돈이 어디로 쏠린다? 어떤 특정적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한 곳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베트남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투자할 것이 다 막힌 상태에서 베트남만 괜찮다 그러면 그걸로 전 세계 돈이 확 몰리거든.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베트남 입장에서는 노가 났다 이거죠. 야, 진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때 미국하고 같이 했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예.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문재인이가 나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대통령.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그 역사 팬들도 굉장히 저를 미친놈으로 봤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주도 가 있는 동안에 그 방송 좀 짧게 했는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투네이션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읽고 갈게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내주십시오. 네, 유홍근님 감사합니다. 게임의 여왕님 10팩 2020 코리아 패널로 박사님께서 출연하셨으면 좋겠고 K10팩 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뭐 보죠 뭐. 예. 공작 한번 해보지 뭐. 이미자님 고맙습니다. KMI님 감사합니다. 네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한울님 박사님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또 호주에서 또 이런 걱정을. 손오공님 네, 고맙습니다. 루비에님 박사님 실물이 더 멋지신 박사님 강의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오셨나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딸기새님 이탈리아가 자국의 빚더미 때문에 중국과 1대1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는데 박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거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할게요. 장주희님 고맙습니다. 한혜영님 박사님 구글이나 유튜브 규제 시 구글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버리면 돼요 한국. 뭐 한국이 대단하다고 그래. 뮤제와이님 고맙습니다. 댄디스트님 고맙습니다. CW현님 반공 반중침미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님 반중침미 멸공 요즘 올 초동생 애기들에게 세뇌주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발로소님 반중 반북 친미 친일로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네 고맙습니다. 김진구님 다시 한번 후원을 합니다. 짱깨놈들이 계속 방해하네요. 쌍놈의 새끼들 추신 시즈탱크 후원을 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거는. 신동훈님 투네이션 처음 해봅니다. 중국 사람 개몽하여 대륙을 접수하세요. 중국 사람? 네 사랑해서 깜짝 놀랐네. 네 윤재호님 친미 반중 고맙습니다. 재즈매니아님 반중친미가 한국 살린다. 네 맞습니다. 자유대한민국님 스튜디오 기대 만빵 반중친미 빨갱이 소탕하는 그날까지 네 고맙습니다. DS팡님 메시지무 네 고맙습니다. 유니피케이션님 시진핑은 자국민을 죽여서라도 먼지를 위장한 화학무기 미세먼지 공습을 한 번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걔네들은 지금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GDP가 뭐라고 했죠? 정부 지출, 가계 소비, 수출 빼기 수입. 수출은 미국한테 막혔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단 공장을 가동시켜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이랑 똑같이 하는 방식이 뭐냐? 12월 달 연말이 되면은 그 제가 일본 쪽에다 물건을 수출했거든요. 전자부품을. 그러면은 그 영업 실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12월 달에 1월 달 혹은 2월 달 분량에 납품해야 될 분량을 미리 추가 생산해서 그냥 보내요. 일본에다가. 일본은 싫어하죠. 왜냐 재고로 쌓이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영업 매출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 한 번 꼼수 쓰는 바람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장을 강제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회사에 문제 생기니까. 대출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그래요. 다음이요. 알렉스 TV님, 시즈탱크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만들 겁니다. 곧. 조치원님, 늘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전라도 사람인데 강의를 들려주면 주의 깊게 듣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광주 사태는 아직도 믿지를 않네요. 아니 그 당시 우리나라 간첩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특수공작원이 북한에서 왔는지까지는 몰라도 남한에 머물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 거기 참여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깥 세상을 봐라. 그러면 보인다. 국내만을 바라보는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면 답이 안 나오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리고요. 영진 김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친미 반정 전국이 개몽될 때까지 힘써주세요. 네. 노승도님 고맙습니다. 마이클 정님 화이팅. 네. HSY님 고맙습니다. 김예희님 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심해 심심하다님, 박사님 고대사 연구소의 동영상들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광고 그 경고를 받아갖고 제가 일단 중지시켜 놨어요. 뭐 채널을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자님 고맙습니다. 루비에님, 박사님 덕분에 잘 깨닫고 있습니다. 남친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여자분이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왔던 걸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김정은이가 베트남을 갔던 목적은 미북 정상회담이잖아요. 근데 그거 결렬됐잖아.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이렇게 또 김정은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아름다운 기사를 또 이렇게 거짓 기사를 또 써줬더라고요. 북미 회담과 별개로 토이모에 주목한 북 성과도 있었다. 있긴 개뿔이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토이모의 정책은 친미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예요. 친미를. 토이모의 정책이 반미를 기반으로 한 적이 없다니까. 뭔 놈의 성과고 뭘 주목해. 토이모이를 주목했다면 친미를 해야지. 근데 이거 얘네들 진짜 기사 쓰는 걸 보면 진짜 미쳐버려. 구역질 나요. 요즘 기자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토이모이 정책이 소련이라 한 거 아니잖아. 이 병신 같은 놈들 진짜. 그리고 이 사람 정세현, 이 사람이 그 존 볼턴 욕했죠. 근데 이 사람 예전에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도대체 존 볼턴이 이 판을 깰 거라는 걸 왜 몰랐을까? 뭔 놈의 정보력이 이렇게 개 같아. 이 사람 건 제가 그 파파이스 가서도 보거든요. 말하는 거. 말 잘해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다? 현실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존 볼턴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그러한 문제를 결렬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사람 옷 벗어야겠네. 응? 통일부 장관이야? 전 통일부 장관? 아휴. 그리고 보십시오. 미 상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재발의 금융거래 원천 봉쇄 조짐. 이거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것과 동시에 뭘 같이 봐야 되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거를 봐. 이번은 베네수엘라. 예전에는 그 모잠비크였지만 왜 그러느냐? 베네수엘라가 중국이 1대1로 해서 그 투자를 많이 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느냐? 남미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섬입니다. 섬의 이점이 뭐예요? 고립되어 있으면서 방어하기 좋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섬이긴 섬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섬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원도 많아. 그다음 농산물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천혜의 혜택을 보는 아주 굉장히 그 혜택받은 땅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장점, 즉 뭐냐, 고립돼 있다는 거. 이거를 부수려면 어떻게 되냐? 남미를 장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중국과 접경을 한 나라와 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넓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은 중국이랑 안 친해요. 그다음 일본, 대만, 또 뭐가 있냐? 베트남, 또 붙은 나라가 미얀마는 뭐 좀 친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몽골, 친한 나라가 없어. 러시아,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이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에만 집중하지를 못하고 주변국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중국만 조지면 돼요. 중국만. 왜? 미국 주변에 적성국이 어디 있어? 캐나다가 미국의 적인가? 미국의 53개 주 중에 하나지.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의 적인가요? 멕시코는 미국의 54개 주 중에 하나 아니야. 실질적으로 뭐 그냥 미국이 그냥 좌지우지 흔드는 나라 아닙니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뭐 베네수엘라 등등 이런 남미 지역에 좌파 정권을 세워갖고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썼다고요. 그건 과거 소련이 했던 거예요. 소련이 했던 거를 중국이 물려받아서 계속 그 일을 하죠. 바로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했다고요. 거기에 당연히 북한 애들도 와 있었죠. 남미가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남미 지역은 원래 옛날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요한 게 뭐냐?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디 보자. 이렇게 쿠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베네수엘라.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고 올라가면 쿠바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 EU 국가, 이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 있어? 여기 볼리비아 여기 있지. 이런 나라들 아주 전형적인 빨갱이 국가거든. 여기. 그래서 여기 애들을 난민화 시켜서 미국 땅에 집어넣는 전략을 썼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인권파리 난민 인해 전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멕시코에다가 만리장성을 싼다 그랬잖아요. 장벽을. 그게 이유 있는 일이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국제 코민테른 전략에 의해서 베네수엘라라던가 그다음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런 데에 있는 빨갱이들을 육지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대량 유입시켜서 미국의 이 서부 지방을 라틴화 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 미국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려면은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중국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를 히스패닉화 시키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해서 여기다가 히스패닉 애들을 대규모로 보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공산주의 정책의 한 방식이에요. 즉 무장하지 않은 일반 민간인들을 왕창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거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눌러 앉아서 그 지역을 자기 거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게 과거 로마 제국이 고트족에게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쓴다고. 이거를 누가 지원했느냐? 중국이 이걸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아랍계 난민들이에요.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중국을 위시한 그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그 국제 코민테른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이 난민을 이용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자체는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이용해서 그렇게 조장을 한다고. 그래서 난민을 대량으로 집어넣는 전략을 써요. 한반도 한국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난민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제주도를 완전히 아랍화 시키든지 하는 거지. 아니면 전라도를 아랍화, 방글라데시화 시켜가지고 한국인의 영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입김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거의 반외국 땅처럼 만들려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재발의해서 금융제재 원천봉쇄 초점에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도 어려워집니다. 베네수엘라도. 왜냐면은 중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어요. 물론 페루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해서 했는데, 페루는 아실 거예요. 후지모리. 맞죠? 후지모리. 그 일본계 그 페루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루는 약간 친일적이에요. 그리고 그 후지모리 딸이 또 그렇게 그 정치 활동을 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루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좌파들 활동이 좀 약해요.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는 그렇지 않죠. 베네수엘라 가장 그 반미적 성향이 강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예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놨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베네수엘라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던 모든 공산주의 국제 코미테르 네트워크, 남미에 만들어놨던 이게 일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사업이나 이권, 자원개발 이런 거를 해서. 근데 그게 지금 같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똥꼬 났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북한도 위험해진다. 북한이 바로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강력한 제재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남미에서 이런 일 해요. 북한 애들이. 마약, 담배, 커피도 하고. 마약, 담배, 커피는 재배하는 게 힘들어요. 덥잖아. 그래서 뭐 한다? 인신매매도 같이 한다. 왜? 일할 농부, 노예가 필요가. 그러니까 신한 염전에서만 노예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 장하성 씨 집안, 그 염전 집안이라면서요. 신한 염전에서만 노예를 쓰는 게 아니야. 저런 데서도 노예를 쓴다고요. 왜? 힘드니까 일이. 저 기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요즘 아메리카노 커피 같은 거 보면 뭐 3,000원짜리도 나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그 3,000원짜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인건비를 후려쳐야 된다. 월급 없어요. 그래서 노예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뭐 중국도 연맥이고 북한도 연맥이고 다 이 검은 거래, 이 지하무역 네트워크를 분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거를 그냥 북한 대북 제재 강화라는 명분으로 결국 중국 때리고 베네수엘라 때리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의미심장한 뭐 볼턴의 뭐 미소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잘 됐죠 뭐. 뭐 트럼프하고 대화해갖고 뭐 동찬리의 미사일 기지 사실이면 매우 실망하는데 뭘 매우 실망이야. 사실이겠지. 이미 조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뭐 갑자기 몰랐다가 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찾아놓고 있다가 협상 때 던진 거라고. 왜? 협상은 파토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가 있는데 갑자기 존 볼턴이 대통령 카카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게 최근 발견됐습니다. 절대 사인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협상을 할 때에는 협상을 어떻게 결론을 짓는 게 좋을 것인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선호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결론이 나게끔 유도를 해야 돼. 어떻게 결론을 나게끔 유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서는 이미 평화협정이 다 맺어진다라고 아예 그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조중동 그다음 종편방송 이런 데서까지 다 이거는 뭐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축복 터뜨리고 케이크 자르고 놀려고 그랬다고. 축하 파티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죽서서 개줄 일을 미국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파토내느냐인데 협상을 파토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완벽한 비핵화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가 안 돼 있으면 북한하고 다시 협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 맞는데 북한 놈들도 꼼수를 썼잖아요. 그게 뭐야? 영변 핵시설을 파기해서 없애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미북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중국이 원하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하고 외교 관계가 좋아야만 경제가 발전한다. 그래서 내가 반중친미하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뒤집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돼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하고 친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제 전제 조건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여러분들 댓글 좀 한번 볼게요. 아직 없네. 아, 볼튼이 유태인이에요? 오, 그래서 머리가 좋았나 보구만. 아직 안 나오네. 아, 유튜브 차단돼도 저 다 대책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 아, 중국 자본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많이 퍼뜨려서 일반 우파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는 게 뭐냐? 반중 친미 안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뭘 하려고 했냐? 친중 반미해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을 반미화, 친중화 시키는 쪽으로 그 전략을 매질냈던 게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였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북 정상회담이 평화협정을 맺고 끝나게 되면은 중국 애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자본이 북한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북한 경제를 중국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권의 목표였단 말이야. 그래서 미북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뭘 하려고 했냐? 중국 애들이 대량의 투자금을 한국에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경기 좋아지겠지. 대량의 자금을 한국에 쏟아부어서 한국의 중국 자본화 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 돈으로 다시 페이퍼 컴퍼니, 즉 중국 회사지만은 한국 회사인 척 회사 국적을 한번 세탁을 해가지고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랬거든. 그게 중국의 목표였어요. 했는데 그게 날아간 거예요, 이번에. 중국이 아주 아가거리겠지, 지금. 어?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우리나라는 중국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화됐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화됐다고. 자, 그러면은 당분간은 중국 애들이 어떤 짓을 할 것 같습니까? 미세먼지. 한국에 미세먼지 엄청 뿌려댈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난민들이 다 전라도로 갈 거예요. 왜? 미세먼지가 엄청 많으면 거기 사람 살겠어요?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메꿀 거예요, 앞으로. 그게 2단계 전략이에요. 아예 한반도를 중국화시킨다. 혹은 중국이 컨트롤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전라도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전라도에 엄청 미세먼지 지금 많이 날라오죠?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 떠나면은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난민, 이민자들이 메꿀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전략이에요, 지금.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반미를 외치는 새끼들을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 목숨줄을 지켜주고 있다. 그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미북 회사 만약에 파토 안 냈으면요. 한국 작살났어요. 물론 개돼지들은 좋아했겠죠. 한국 경제 좋아진다 그러고. 병신 새끼들. 아이고 진짜. 전라도는 태양광으로 오염됐다고요? 오염도 됐지만은 이건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 태양광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쓰레기지. 그리고 1:1로 철도 사업 아프리카서도 결국 빚잔치. 이 얘기 나오죠. 여기 이거보다도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댓글이 뭐라 써있냐. 짱깨들이 다른 나라 먹으려는 개수작이지. 투자해서 빚지게 하고 그 빚 땅으로 갚으라고 해서 지네 땅 만드는 개수작.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미 짱깨들이 점령 들어갔다지. 여기 나오는 이런 댓글들을 쭉 읽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제 동영상 본 사람들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쭉 보면은. 예. 그래서 그만큼 반중 정서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공작은 성공한 거예요. 예. 공작 성공. 그러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을 지적했던 사람이 1.1%밖에 안 나왔잖아요. 대성공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반중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댓글들 보면 다 그래, 다 그래. 예. 중국 우리의 진정한 주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 2.1%에서 2.2%로 하향. 이것도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좌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파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제 외국 기관에서 한국 경제 나빠질 거래. 나빠질 겁니다. 진짜 나빠질 거예요. 보세요. 달러가 점점 환율이 나빠지고 있네. 나 환율 이거 빨리 바꿔야 해도 되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달러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보세요. 중국 주식 뚝뚝뚝뚝 떨어졌네. 이거 아름다워. 이게 3월 8일이에요. 또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불쌍한 등신 같은 개인들만 연락에 주식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빼내. 결국 주식을 누가 떠받치고 있다? 개뿔도 모르는 개미들이. 이거 다 속는 거거든 지금. 3월 8일 날은 또 플러스 2,930이야. 와. 외국인 마이너스 1,700, 기관 마이너스 1,200일 때. 응?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이젠 기관도 빠져나가네. 개인만 꼬라박고 있어요. 개인만.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가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뭐 투자하면 뭐 1000% 번다 해갖고 막 유튜브에 방송 나오고 증권 분석하는 건 많이 나오대 요즘. 그래서 봤거든요. 진짜 완전 개구라야. 완전 개구라. 뭐 중국에 투자하라 그러면 개소리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 새끼들 중국 돈 받아먹고 일하는 새끼들인 것 같아. 왜냐? 지금 중국에 투자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명분은 그거죠. 중국이 뭐 이렇게 뭐 경기가 나빠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오른다. 웃기고 있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부동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중국 경제를 패닉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부동산이 올라가다 약간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해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면 또 올라간다. 그거 완전 뻥이죠. 국제 정세를 보면서 중국의 부동산을 같이 봐야지.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 추세를 가질까 떨어지는 추세를 가질까는 외교 관계가 결정한다고. 근데 미국은 어떻다? 중국 죽인다니까요.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것만 악재가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악재가 있어요? 중국의 국민연금 문제 생겼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부동산이 오를 요인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 다 숨기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원래 공산권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베트남에서도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봐. 지금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베트남도 공산권 국가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이러한 현상을 내가 목격했었어요. 뭐였느냐? 거기는 땅덩어리 크기가 거의 몽골 땅만 해요. 몽골보다 더 커. 근데 인구가 1,700만입니다. 근데 과거의 수도가 알마티, 현재 수도가 아스타나예요. 알마티에 약 공식적으로는 150만, 실질적으로 350만이 살아요. 그리고 아스타나에 80만 정도가 삽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 합치면 이제 100만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외 나머지가 여러 도시에게 흩어져 사는데 그 당시에 뭘 하려고 그랬느냐? 골드시티라서 4G 시티라고 해서 4개의 G가 들어간 골드시티, 그린시티 또 뭐 하여튼 뭐 G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도시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캅차가이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캅차가이가 어디냐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카지노를 캅차가이라는 호수 쪽으로 이동시켜요. 거기서만 카지노를 하게. 그리고 그 지역 일대를 대규모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마치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본따서 거의 사막이거든요.
거기다가 대규모 카지노를 지면서 4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2007년도 아마 그 이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카자흐스탄에 간 게 2007년도였으니까 그때 거기서 국제관계학과 석사할 때 그 프로젝트를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실패한다고 내가 얘기했다고요. 아 이거 실패한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하고서 엄청 카자흐에서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이 1년에 막 20%, 막 30% 오를 때였어요. 쫙 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건 상상도 안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 딴지를 거면서 와가지고 카자흐스탄 경제 내년에 망한다 이 소리 하다가 가지고 몰매를 맞을 뻔했지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통계 자료를 봐라지. 지금 네 경제 지표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의 이 그래프 차트는 전형적인 투기 자본의 패턴을 보인다. 이거 곧 빠진다. 그래서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하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서냐. 카자흐 인구가 그 도시가 수도, 그러니까 새로 만든 신 아스타나, 그러니까 수도에 인구를 거의 뭐 반강제죠. 뭐 행정센터 이런 걸 다 옮기고 해갖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서 모으고 모아서 60만을 모았어요. 유동 인구 따지면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근데 지금도 옛 알마티, 그 옛 수도보다 지금의 아스타나가 인구상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건 수도도 아니에요. 그런 지역을 도시 4개를 건설한다?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그 도시 하나당 인구 몇 명씩 들어가는 걸 계산 잡았냐 했더니 60만 명이래요. 그럼 60만 명씩 잡아서 4개면 240만 명이네? 그럼 240만 명이 거기 들어갈 인구가 돼? 내가 그때 그걸 물어봤다고요. 왜냐면 그게 그 지역 현실에서 안 맞거든. 그래서 걔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분양은 할 수 있다. 분양.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분양은 가능하다. 왜? 카자흐스탄의 부자들이 그 건물을 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조감도라든가 설계도를 보면은 건물이 다 고급져요. 어차피 서민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만 그 도시를 사게 되는 건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은 완성시킬 수 있다. 다음 분양이 되고 나면은 그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텐데. 그랬다고요. 이거 유령 도시 된다. 그럼 뭐가 문제 생기냐? 이게 정상적인 도시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 유입 증가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도시를 한 구역을 갑자기 그 도시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 유입 인구를 잘못 계산해 갔다가 한다면 그 사업 실패하거든.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도시를 건설했는데 중국하고 똑같아요. 도시를 건설해서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이 다 되니까 어떻게 돼?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슈퍼마켓도 지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도 건설하고 이런 인프라를 쫙 구축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오픈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 카자흐스탄의 부자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산 거지 그걸 살려고 산 게 아니거든. 자식들도 다 미국 유학을 가거나 아스타나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질 않아요. 그냥 누가 오면 임대 주려고 한 거야. 임대. 여기 지금 제가 이 송파 이 근처 사무실이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 중국 자본으로 지었거든요. 여기 제가 저번에 방송 때 얘기했죠. 송파가 중국 자본이 24% 증가한 지역이라고. 최고로 많이 서울에서 증가한 지역. 여기 중국 자본으로 오피스텔 왕창 지어놓고 분양 다 끝났어. 근데 분양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 주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경기가 불황이니까 임대도 잘 안 나가. 이 건물도 여기도 보면 여기 주변에 제 사무실 주변에 보면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안 들어와요. 한국조차 이래. 심지어 서울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이 이런데 카자흐스탄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이거 안 된다. 근데 진짜 안 됐죠. 그러면서 버스 노선은 생겼는데 사람이 없고 기차역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어. 다 재정적자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유령 도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4천만 명이 수용될 정도 규모의 유령 도시를 건설해 놨는데 그거 다 적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투자라고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이거 유튜브 방송에서 증권 투자 이거 얘기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 중국 돈 받아먹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온갖 지금 다 중국의 영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게 난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중국이 우리 주변에 널렸는데도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미친놈이에요. 아니면 미세먼지 존나 흡입해갖고 치매 걸렸던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발 돈가스 나오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 제가 그레이트 게임 때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줄 거예요. 중국 동쪽의 소확장을 227곳을 진다는 얘기는 이미 2018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오마이뉴스, 이 빨갱이들. 미세먼지는 중국이라는 건 틀렸다 해요. 환경부는 왜 국민을 속이나. 와, 이 새끼들 봐라. 아마 저 여자 저거 짱깰 거야, 저거. 아니, 이미 앞쪽에서 중국 동쪽의 소확장 227곳을 짓는다고 작년에 나온 뉴스예요. 작년에. 이미 완성된 것도 있겠지, 그 중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해졌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봄에 황사 때만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겨울에 내려오다 이제는 360을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온다고. 왜 그래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공단이 중국 제품을 밀려서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공장 없다고. 뭐 공장이 있어야 뭐 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든 말든 하지.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게 있던 시절에도 공기가 좋았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거든요. 공기 이렇게 나빠. 이 원인이 뭐냐는 거야. 중국에서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 좌파 새끼들은 중국이 아니라고 아주 기를 쓰고 비호해 줍니다. 예? 아, 미쳐버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뭐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수식이다. 이런 수식을 만들고 유포한 건 한국 정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산이란 입장을 초지일간 유지해 왔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이 발생하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80% 이상 높아진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새끼들은 저기 인천 송도나 전라도 지역에다가 놓고 짱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미세먼지를 다 흡입해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거 있잖아. 그거 구보시켜야 돼, 개새끼들 진짜. 어?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인데 시민단체들 원전 가동 즉각 전면 중단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거 아세요?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 어디 보자. 여러분 그거 아나? 교토 프로토콜. 아직 안 나오네. 교토 프로토콜 모르세요? 교토 의정서. 네, 그렇게 봅니다. 교토 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의 주요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제한한답니다. 숨도 쉬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 숨 쉬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그 이산화탄소, 그 탄소 배출권을 국가별로 할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정책의 의도 혹시 아세요? 이 정책의 의도.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보세요. 예, 기후협약인데, 환경을 뭐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일단 개뻥이고, 진짜 이 교토 의정서가 원하는 그 의도를 맞출 수 있는지 봐야지 한번. 발전관리, 인구 줄이기, 뭐, 틀리진 않은데, 뭐, 글로벌리스트 계략. 그냥 애매한 말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제어. 김성현님. 맞습니다. 사다리 걷어치기. 맞습니다. 개발 제한. 네네. 자, 이게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제한한다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죠. 중국이 아닌 이상. 대부분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저 포항제철 같은 데서 철광석 같은 거 만들면 엄청난 불길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겠죠. 그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양을 국가별로 제한을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이상 배출하면 벌금 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국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그 이상 배출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걸 막아야겠죠. 그 막는 게 뭐야? 숨 쉬지 말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구수가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 만들지 말라요. 근데 이걸 국가 할당제로 한다잖아. 자, 국가 할당제로 한다는 게 그게 뭐냐?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1000리터, 중국 10,000리터,
미국도 뭐 2만 리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넘기지 못하게. 물론 그 기준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중국은 2만 리터를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니 같은 나라 혹은 강경화가 좋아하는 감비아, 잠비아 이런 나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얼마큼 받아야 될까? 뭐 인구수가 적고 나라가 적으니까 적게 준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뭐냐? 개발을 제한하게 돼요. 개발. 왜? 측량했을 때 당시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 상황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넉넉히 주긴 줘요. 주는데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못한다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산업화되지 말라예요. 산업화되지 말라. 그냥 그 상태로 가난하게 살아. 이거예요. 이게 전략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많은 전략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토의정서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시한다고 했죠? 지금 미국은 다시 산업을 재가동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탈퇴하는 거야. 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너희들도 하지 마요. 왜? 너희들이 교토의정서 안 지켜도 교토의정서 지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금융적으로, 무역제재로 그 나라 산업을 파괴시키면은 탄소를 배출하고 싶어도 배출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많이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요 정도입니다. 거의 이 세 개의, 이 네 개의 나라가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 그 다음 공산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거의 대부분 역할을 다 해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 제품 경쟁하고 한국하고 중국 제품 경쟁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어요. 지금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미중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소리는 뭐냐? 중국의 산업이 미국의 산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꼬봉회사, 즉 경제 영향권에 있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미국 영향부터 끊어내고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죽여버려야지. 지금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중국의 돈을 받고 삽니다. 친중단체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친중 환경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나라의 산업을 공동화시키는 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일단은 원전을 건드렸어요. 아시죠? 문재인 때. 원자력 발전소를 건드려서 원자력 발전 가동을 중지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공장 가동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력이 딸리니까. 그리고 추가 설비를 늘리지도 못합니다. 왜? 전기가 딸리니까. 이렇게 전기가 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최신식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어.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세워야 돼. 근데 한국엔 전기가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다?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죠.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이해되세요? 계속 중국으로 푸시하죠. 한국의 대기업들 신기술 가지고 신제품 만드는 거 중국으로 계속 가라고 푸시합니다. 안 들으면 세무조사하고 괴롭혀요. 이 짓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은 그나마 있는 사업도 구산업. 왜냐? 신제품 만들려면 생산 라인 같은 거 필요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즉 공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 당장 신제품은 나오는 거고 기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을 없앨 수는 없잖아. 이 생산 라인 유지하면서 신제품 생산 라인 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나가야지.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고 아예 중국 쪽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의 전력을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집권 초기에 우리나라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은 전기값이 싸니까. 그래서 계약 다 맺고 막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전 가동이 중지되면서 전력 부족해지고 하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게 스톱이 됐어요. 왜? 중국이 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진짜 친중 정권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도 고사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는 거, 알루미늄 공장에 들어선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아, 알루미늄 공장이었어요. 왜냐? 일본보다 우리가 전기세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생산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죠. 그리고 뭐 한다? 지금 중국의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오죠. 얘들은 들어와서 뭐 할 거다? 환경 오염을 시킬 거예요. 일본 애들이 알루미늄 공장을 만들면은 환경 오염을 덜 시킬 겁니다. 왜? 일본 애들은 양아치 짓 안 하거든. 중국 애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알루미늄이 안 팔리니까 한국에 와서 알루미늄 팔려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원자력 발전소 가동할 필요가 있게 되네. 그러니까 또 송영일 같은 애들이 뭐란 얘기예요? 원자력 발전 가동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개소리 또 하죠. 근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였냐? 아니죠. 중국을 위한 거였죠. 중국의 산업시설이 중국 내에서 움직여가지고 미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하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일부 가동을 재개하려 한 거죠.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부족한 전기를 메꾸기 위해서 석탄을 존나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미세먼지 한국에서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원인들이 어디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미세먼지를 확산시킵니다.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석탄 발전소를 올려버려. 석탄 발전소가 전기를 떼니까 당연히 미세먼지 생기죠.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 저희가 이사를 간 이유는요. 거기가 공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창문 탁 열면 먼 산까지 다 보이고 정말 쾌청했어요. 5년 전에는. 지금은 광주의 공기가 서울보다 나쁩니다. 왜냐? 당진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 만든 거 거기서 막 그런 거 떼다 보니까 서울보다 공기가 더 나빠요. 차라리 송파가 더 좋아 여기가. 그래서 제가 저 광주를 안 내려가요. 공기가 나빠서. 아, 그리고 지금 자막이 올라오는데 3월 17일 날 제가 고대사 강의하거든요. 그 고대사 강의를 하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직 그 접수 기간이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 강의 2월 16일에 써왔네. 같은 강의에 탱글씨. 그렇죠. 2월 16일에 했던 강의와 같은 강의입니다. 그때 제가 사람이 오버돼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요 카카오 플러스로 해갖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국의 친중 환경단체는 다 발전소 탓을 해요. 그러면 발전소 탓을 하려면 무슨 탓을 해야 돼요? 석탄 발전소 탓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발생한 건 석탄 발전소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소 언급은 안 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만 계속 주야장차 조집니다. 요 새끼들 봐라. 이거 완전 중국 편드네. 이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공동화되기 시작한다. 마치 교토 프로토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죽으면 누가 좋다? 중국이 좋다. 즉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한국의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얘기하는 공기오염이라는 명목.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의 공기오염은 어디서 온다? 대부분 중국에서 와요. 근데 그것도 중국 정부가 부인을 하죠. 플러스 우리나라 내부에서 공해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어디서 일어난다? 석탄 발전소. 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왜 했다? 중국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만 조지고 석탄 발전소는 냅둬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 매연이 한반도를 가득하게 채우니까 이거는 중국계 아니라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폐암 걸려 뒤지게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의 목표예요. 여기 보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폐기물 반대, 개소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해. 병신 새끼들. 그리고 재수없게 이 환경단체가 자꾸 3조고를 쓰네. 그래서 3조고는 아니야. 다리가 2개니까.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3조고를 만들려면 제대로 그리던지 하지. 3조고는 다리가 3개거든.
역시 짱깨들한테 공부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 봐요. 중국에서 발견되는 태양선은 다리가 2개인 게 많거든요. 3개가 아니라. 아마 짱깨가 그렸을 거예요. 개새끼들.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 개질할 떨었다고요. 근데 왜 지금 얘기를 안 할까? 지금 환경단체들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저번 주인가 저기 광화문에 미세먼지 촛불 집회 열린다고 했었잖아요. 크게 한 대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제가 핵폐기물 핵발전소 반대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골 때려 이 새끼들. 왜? 존나 웃겨. 아니 미세먼지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중국 얘기 절대 안 해요. 문 대통령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기 검토, 전기요금 인상 필연적. 이제는 석탄도 없앤다 그러네. 석탄 발전소도. 물론 석탄 발전소 없애면은 그 공기는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공장들 문을 닫게 되죠. 당연히 전기세 인상되겠죠. 한국 사람들을 빈민을 만들려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냐? 조선시대 때 도첩제라는 제도가 생각납니다. 도첩제라는 게 뭐냐면 조선이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유교 국가인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억불 숭유 정책을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옛날 때 조선이 그 불교 승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도첩제라는 거 합니다. 그게 뭐냐? 승려도 자격증이 있어야 그 승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사입이 땡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첩제를 해서 다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는 건 뭐예요?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승려를 다 등록시켜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만 그 불교 활동을 하게 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 도첩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첩제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정식 승려였다가 도첩제가 폐지가 되면서 승려가 아닌 게 된 거고, 도첩제에 들어가지 않고 저항했던 승려들은 사입이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폐지가 되니까 사입이 땡중이 되는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쳤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보면은 그냥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 그리고 부족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써.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다? 석탄 발전소 마저 없애버려요. 왜? 환경 공해 때문에. 웃기는 일이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산업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이 공동화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매춘.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되는 거야. 요즘 뭐 퀴어 축제 해가지고 뭐 맨날 그 게이 새끼들 나와갖고 개지랄 떨잖아요. 우리나라도 태국처럼 게이 섹스, 동성애 섹스, 섹스 관광으로 이제 돈 벌고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맑은 공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 우리나라가 뭐 산수가 좋아요? 뭐가 좋아? 인구는 드글드글 많은데 5천만이 사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좌파들이 정권 잡고 맨날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뭐야? 그 자연인 보여주고 농촌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전원생활. 그러니까 그거 하고 살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미세먼지 중국 책임은 충분한 근거 있나 이런 얘기하죠. 근거 있죠. 있는데 그 근거를 없애고 있죠. 근거를 어떻게 없앤다?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석탄 발전소 왕창 가동시켜갖고 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안 가도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네 이런 개지랄 떨고 있다고. 야 이거 웃기는 거죠 진짜 보면은. 그래서 이 미세먼지 중국 대사관에서 요즘 데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이거.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 진짜. 어? 해야 돼. 이 조경태 의원 이 사람은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 항의해서 괜찮게 봤는데 요 새끼 요거 5.18 갖고 햇소리 하대.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어? 피는 못 속여. 근데 이것도 항의하려면은 이렇게 항의해 이렇게 가서 중국 대사관 가서 중국 대사관 가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데모하고 뭐 서신을 보냈다면 이런 거는 위장 우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가서 직접 항의하려니까. 응? 이렇게 놓고는 할 일 다 했다 이거 아니야. 이런 게 지중파죠 지중파. 가증스러운 것들.
그리고 페인트 칠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 전문가를 놀래키는 서울시 정책. 자, 제목 정말 잘 잡았어. 전문가를 놀래키는 서울시 정책. 아니, 페인트 칠해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아? 이 병신 같은 놈들. 이런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고, 이걸 또 서울시에서 또 박원순이가 또 이제 또 대대적으로 또 이제 예산 책정하겠네? 이 페인트 회사 이거 누군지 몰라도 돈 벌겠다.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이 페인트를 칠해서 미세먼지 줄인다는 이걸 했던 게 원천 기술이 이거 중국이었다 그러던데. 중국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대요. 그렇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서 이 페인트 기술을 혹은 로얄티를 받아서 오와서 이거 장사하는 사람은 10중 8구 친중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오는데도 계속 중국 안 하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미세먼지 증거 있냐 중국 발언, 협력 필요성 공감한 것. 아이고 씨 진짜 이거 여자라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진짜. 중국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약해요. 이렇게 나약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중국 애들이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면은 우리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이걸 어떻게 항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느냐. 서해안에 중국 놈들 엄청 오죠? 불법 어선들. 그 새끼들은 조져야 되거든? 저는 그런 새끼들 잡아가지고 저기 어디야? 우리나라 인천이라던가 아니면 백령도 같은 데 수용소 만든 다음에 중국 어부들 본국 송환될 때까지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보시켜. 마스크 없이. 뒤지라고. 그래서 걔네들 폐병 걸리면은 그게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나는 중국 애들 감옥 갇혀 있으면서 건강 나빠질까봐 체력이 좋아야 되죠. 어분 이거 그물 땡기려면 체력 좋아야 되잖아. 그 체력 단련 시켜주려고 돌린 것 뿐이야. 미세먼지 마셔서 폐암 걸린 거? 그건 우리랑 관계가 없다지. 왜? 한국 미세먼지가 그거 폐암 걸리겠다는 근거 있어? 이렇게 나가야지. 나 같으면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계속 돌려. 처마시라고. 그것도 미세먼지 나쁜 날에만 골라가지고. 응? 왜냐? 어차피 그런 짱깨들은 중국에 보내면 또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새끼들은 뒤지는 게 답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해버려. 그 죽은 거는 그건 개 탓이지. 아, 짱깨 새끼들 진짜. 그리고 중황구시보 베이징 수목을 비닐에 싸서 서울에 버리냐. 그러니까 말하는 싸가지가 요렇다니까. 중국 애들은 말하는 싸가지가. 예전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 태극기 깔아놓고 거기 발 닦고 가라고 했죠. 발 닦기였었죠. 중국 애들의 스케일이 이래. 일본 애들이 위안부 문제를 한국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할 때 일본 애들이 어떻게 대응했어?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일본 애들 신사야. 중국 애들 봐요. 지네들이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다고. 이런 뻔뻔한 새끼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뻔뻔하게 굴어야 돼. 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중국 어선이에요. 요 새끼들 잡히기만 해봐라. 나중에 정권 바뀌면 진짜 저는 중국 애들 어부들 잡아고 구보시켜버릴 거예요. 뒤질 때까지. 자,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340만 명 탈출했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콰이도랑 마두로가 서로 싸우면서 뭘 한다? 지금 군부 세력을 누가 더 많이 데리고 가느냐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 콰이도가 이길 거라고 봐요. 아까 앞쪽에 동영상 보여드렸죠? 대북 제재를 위해서 금융제재 강화한다고. 그게 베네수엘라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북한이 한 사업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가 미국의 정치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애매한 것들은 다 북한이랑 관련이 있다고 단정 내리고 다 제재해버립니다. 그러면 돼. 간단해. 베네수엘라는 북한이랑 사업관계에 엮여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북한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페이퍼 컴퍼니를 돌려서 여러 가지로 돌려서 자금을 북한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서 금융 제재를 한다고 하고서 베네수엘라를 애매한 거는 그냥 무조건 북한에 연결돼 있어 하고 다 금융 제재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뒤진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뒤질 때 흔들리는 건 누구다? 군부 세력.
군부 세력 중에 말 드는 놈들만 금융제재 풀어주면 돼요. 아, 이거는 북한이랑 관련 없는 걸로 판결됐어. 오케이, 너는 거래해도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베네수엘라 군부 세력들은 미국에 줄 서게 돼 있어요. 요거 몇 번 거치면 돼. 요거 한두 달 정도 군기 잡으면요, 바로 돌아서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두로 정권 무너진다. 마두로 정권 무너지면은 북한이 남미에서 해왔던 온갖 불법 사업들 무너진다. 모르긴 몰라도 베네수엘라에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커피값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북한산 커피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 좌파들이 하는 기업일 경우는 소위 사회적 기업 해갖고 뭐 해서 있어요. 뭐 미국이나 서방의 그런 제국주의자들의 수탈로부터 벗어나서 뭐 아프리카나 그 남미의 농민들로부터 직접 커피를 받아갖고 우리는 팝니다. 그래갖고 뭐 베네수엘라 뭐 어디 뭐 무슨 뭐 미구엘 어쩌저쩌고 이런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뭐 농민들 보여준다고. 이게 다 좌빨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 다 10중 팔고 북한 애들이 남미에서 재배하는 커피, 동남아시아에서 재배하는 커피 이런 거, 혹은 중국산이에요. 중국 삼합회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가져오는 거거든. 말로는 민중 이런 개소리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 구테타라서 친중 정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무역 루트가 끊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커피값 올라가겠지. 수벅 마시는데 괜찮겠지. 전 말 못해요. 수벅? 메이드 인 USA라고 다 그건가? 나 잘 모르겠는데. 아, 공정무역 커피요. 그래. 그거. 공정무역은 개뿔쌍. 왜 커피값이 싼 줄 아세요? 유통 마진도 있지만은 그 재배하는 자가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요거는 러시아. 이게 세르게이 지베레프라는 사람인가 보네. 이 게이처럼 복장을 하고 있는 애. 이게 뭐냐? 여기 보면 바이칼리에라서 바이칼리에. 이게 뭐냐? 중국 애들이 환경 공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수의 80%가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어요. 지표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마실 물이 부족해요. 공업용수도 부족하지만 식용용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원유국은 될 수 없지만 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될 수 있다. 우린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중국이 물이 부족해서 바이칼에서 물을 뽑아다가 지금 먹으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네, 산수국, 그렇죠.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그 담수를 많이 한 호수일 겁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바이칼 호수는요, 9개의 지역으로부터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호수가 형성이 되는데 바이칼 호수에서 9개의 강은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 그리고 유일하게 1개의 강, 그게 아마 앙카라 강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만 나갑니다. 그래서 바이칼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요. 그거 지금 중국이 빼먹으려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고 반대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시죠? 러시아는 지금 반중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난 이거 대찬성이에요. 저도 바이칼에 가서 진짜 그 중국 애들이 바이칼 호수에 그거 건설하는 거, 아니 이럴 때 좌빨 환경단체들 뭐해? 이런 데 가서 방해해야지. 자원환경 지키는 거. 지율스님 어디 갔어? 지율스님. 도롱뇽.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교포본, 뉴질랜드 교포본이 보내준 건데,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 뉴질랜드에 보복을 가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치사한 짓을 하느냐? 중국 뉴질랜드 관광의 해 취소 조짐, 뉴질랜드 총리 중국 방문 취소시켰고, 뉴질랜드 비행기는 중국에 착륙도 못하게 한답니다. 아, 쪼잔한 새끼들. 그리고 뉴질랜드 경제 대중 의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금 협박한대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중국이랑 거래하면 이런 문제 생겨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웃기지 않아요? 중국은 화웨이 장비를 넣으면 도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아나무인이야.
단순한 통신 장비를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도청이 가능하니까 안 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뭐예요? 뉴질랜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장비를 팔어. 근데 이걸 안 사겠다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뭐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서.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안하무인은 한국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세먼지 갖고 중국 애들이 안하무인 행동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봐서 만만하다 싶으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애들의 외교예요.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 중국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응? 근데 왜 반미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그 좌파들은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이 안 좋았던 애들인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얻어 터졌던, 데모하다 정경에게 얻어 터졌던, 얻어 맞았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놈한테는 말을 듣고 안 때리고 좋게 말로 하는 사람한테는 개겨. 이게 좌파들의 문제인 것 같아. 에이, 병신 새끼들. 그리고 화웨이가 찍었다는 사진, 이거 가짜였다. 근데 사실 화웨이가 신제품 만들어서 출시하면서 이런 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그 남의 제품 그 보다 우월하다고, 그때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할 때 삼성 제품 갖다가 비교했거든요. 그럴 때도 맨날 그 포샵 처리하거나 그 일본제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찍은 걸 갖다 화웨이 카메라를 찍어다 뻥 찾고 그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했네. 아이고. 그런데 LG U 플러스가 이번에 또 화웨이 핸드폰 갖고서 또 제품 출시해서 선보이고 개지랄 떨었죠. 어? 이거 다 가짜인데. 그리고 화웨이 그거 5G 아시죠? 5G 그 헤르츠 주파수가 4G랑 비슷해서 전파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화웨이로 5G 쓰면은 나중에 문제 많이 생길 겁니다. 주파수대가 비슷해가지고 혼선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삼성은 안 그렇다 그러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5G의 스탠다드를 이번에 한국이 잡을 수 있다. 왜? 5G 기술은 한국 삼성, 그 다음에 소니 에릭슨,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중국 화웨이이기 때문에 셋 중에 누구냐인데, 셋 중에 굳이 찝으라 그러면 삼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국제 5G 표준에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근데 한국이 죽어도 안 깔려고 하는 거죠. 삼성 깔고, 네이버도 화웨이 깔고, 농협도 화웨이 깔고, LG 플러스 화웨이 깔고, KT도 깔고, SK도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멀쩡히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친중 정권이다. 그러면서 삼성이 갖고 있는 그 5G 좋은 기술,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석탄 발전소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전기세 오르고 산업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간다. 그러면 중국은 그 5G 기술 뺏어 먹으려 들겠지. 요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문제는요, 우리나라 산업 경제 발전과 엮여서 같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미세먼지 처마시고 뭐 폐암 관리도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산업을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공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분 질문하신 게 나옵니다. 중국이 세계 5대 리그 될 때까지 라리가 협력 선언했다. 이 라리가 이게 스페인 거죠? 저번에 그 미국 정상할 때 그 인터뷰했던 스페인 기자 좌파. 자, 이게 축구인데, 응? 스페인이 중국이 5대 리그 될 때까지 라리가 협력 선언했다는데, 여러분, 중국 축구가 세계 5대 리그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 중국이 세계 5대 리그에 될 때까지 몇 년 걸릴 거라 생각 드세요? 뭐 이명자님 그걸 왜 도와주는데, 그래 여기 세님이 1000년 그래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그냥 요겁니다. 요거 수학기호에 요거 팔자 거꾸로 돌려놓은 거 요거 이거 뭐야? 무한.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스페인이 왜 중국을 협력한다 했는 줄 아십니까?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중국에다가 영원히 빨대를 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중국 안 되거든. 응? 그냥 빨대 꽂고 그냥 날로 돈 쳐먹겠다 해요. 스페인. 아, 머리 좋아 얘네들. 그리고 또 이탈리아.
중국에 1대1로 참여한다 그러고 중국에 항구 내준다 그러잖아요. 왜? 이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PIG. P-I-G-S.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1대1로에 참여한 나라 중에 멀쩡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1대1로가 지나가는 나라들은 다 중국 돈을 받아먹는 나라지 중국에게 돈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나름 서방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중국하고 협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탈리아가 중국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중국 돈을 받아먹겠다예요. 중국은 1대1로 멤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숨이 헐떡거리니까 누구에게 SOS를 신청한 거예요? 문재인. 왜? 한국은 다른 유럽 국가나 아니면 저 개발도상국 국가들처럼 중국 돈을 뺏어 먹으려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호구 새끼를 해가지고 중국에게 돈을 퍼주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1대1로 참여 국가 중에 유일하게 돈을 내는 국가가 될 거예요. 한국이거든. 그래서 한국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카자흐스탄만도 못한 나라죠. 몰디브만도 못한 나라야. 그런 나라는 중국 거를 빼먹어버려. 차라리 쏙쏙 뼛속까지 빼먹는다고 중국 자본을. 우리는 퍼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응? 미국처럼, 미국이란다.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처럼 친중파들이 이렇게 일을 벌려서 병신짓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뭐 하면 된다? 그거를 정권 바꾼 다음에 나몰랐던 양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중국 돈 잃어버리고 끝나는 건데 왜 이 병신짓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 했거든요. 광고 한번 보고, 광고 보기 전에 투네이션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투네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검은 사장님 고맙습니다. 쿠리님, 밤이당 선학교 제안으로 청와대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한테 미세먼지 해결 부탁한다는데 정부의 속내가 뭘까요? 해결 안 됩니다. 네. NPC, 박사님 방송 숫게 오모시로 이자네이카. 뭔 말이야?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게임의 영, 스페인, 북한 대상한 도둑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일 거라고 조선일보가 그러네요. 글쎄요, 저는 미국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홍프로, 저는 상식파 중도이지만 박사님 강의는 항상 기다려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대한 만세님, 메시지무. 네, 고맙습니다. 나폴레옹 부동산님, 수업연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선희님, 반중침미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카이님, 개중공 독수목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개한민국. 네, 맞습니다. 앙기무띠님, 형님 베네수엘라 군부 세력 움직인다는 예언 맞추셨는데 자랑 좀 하시죠. 그리고 건전한 성, 섹스 얘기하는 거죠. 앙기무띠님 맨날 섹스 얘기하대. 근데 군부 세력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래, 자랑질 한번 하죠. 맞췄죠. 네, 그 다음 마이클 정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0대 PC방 죽돌이님, 덜 놀고 덜 먹고 후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천님 한 30분 정도 PC방 이용료인가? 1시간? 역시 김 감독님 잘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머니김님, 시청료 고맙습니다. 신동훈님, 남의 나라 남의 역사 알고 보니 우리나라, 이제 보니 우리 역사 짱깨의식 계몽에서 자자손손 군림하세. 군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진강 강곤곤래님, 박사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은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무성 같은 놈들이겠지 뭐. 반중침미 내용이 없어서 아쉽게도 미국의 작품 아닌 것 같고 개신교 쪽일까요? 아니면 자한당 내부적으로 한 발언일까요?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말만 나오잖아.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해야지. 그 다음 통돌이님, 어리석은 국민들 상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님, 박사님 시청연합부 반중침미 멸공. 네, 고맙습니다. 윤혜성님,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한번 보고 갈게요.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 만들었죠? 멋있어, 멋있어.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순회 공연을 하는데 지금 날짜랑 장소 쭉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광고 나가니까. 그리고 요 영상은 저희가 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달, 4월달 무진장 바쁩니다. 매주마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진짜. 저도 뭐 강의 나가느라 바쁘고 또 이거 전국 순회 공연 해야지, 뭐 안 대표는 또 뭐 광주 대모 가야지, 또 저기 연희동 가야지, 뭐 이거 집회하면서 또 이거 해야지. 다 바빠요, 지금. 혓바늘 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패권 경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국제관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전략에 얘기할 때 생존의 목적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생존이 항상 위험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 솔직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6.25가 끝난 이후에 5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물론 과거엔 전쟁이 많았지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고, 국가라는 거는 그 외침에 의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게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줄었지만은 그 한 방의 그 공격을 못 막아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방의 공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지금 그 위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됐어요. 여태까지는 군인들이 적당히 근무 쓰고 졸아도 됐어요. 전쟁? 어떻게 할 줄 몰라도 됐어요. 고문관 출신이 장교가 돼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왜?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게 시작은 무역전쟁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결국 총풀이를 겪는다니까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어요. 지금의 이 패턴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언제나 세계대전은 불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 불황에 왔거든요. 이 세계 불황의 끝은 어떻게 해결되냐? 대화로 끝나지 않아요. 배가 고픈데 뭔 놈의 대화입니까? 결국 멱살 잡고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워서 끝나고 싸움의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긴 자를 중심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긴 자를 중심으로 빚이 없어집니다. 빚이 없어져요. 부채 탕감됩니다. 왜? 피해자니까. 진 쪽이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패했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전승국들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기는 바람에 독일이 경제공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히틀러 같은 인물이 탄생한다고.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고요. 물론 그리고 또 패망했어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위기 극복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아직 화면은 보여주지 마세요. 본 게 있는데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송영길이 송영길이 영어 잘하더구만. 영어 좀 해 하는데 이 영상이 이건가 보다. 인디아 스탠다드 타임. 이 영상인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못 찾으니까 제가 검색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얘가 미쳤나 왜 이래. 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사운드 켜도 돼? 사운드 켜져 있어요. 소리 나죠? 요거 유튜브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인디아 스탠다드 타임 송영길 앤드 닥터 라크비네르 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상 이 새끼는 도대체 뭐야? 중국한테 껄떡거리다, 러시아한테 껄떡거리다, 이제는 인도한테 가서 껄떡거리고 있어. 근데 얘 인터뷰하는 걸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취지는 뭐냐? 결국 탈미국화하겠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인도를 미국과 붙어 있는 거를 이간질시켜서 뽑아내서 중국 편 붙이려고 요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골 때리는 새끼야 요 새끼가. 하여튼 요런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배운 지식을 이런 데 써먹는다는 게 난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 이 새끼는 나중에 한번 대규모로 조사해야 돼. 성추행서부터 일단 조사를 해봐야 돼. 응? 그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 중에 멋지다 마사루 있어요. 스고이 마사루라는 게 있는데 그 마사루라는 주인공이 희게 마니아입니다. 희게 마니아. 코수염. 털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송의연도 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털을 수집하는지 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되고 요거 아주 그냥. 어?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그레이트 게임을 다음 주에 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일단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연결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준비가 요즘 굉장히 좀 소홀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컴퓨터가 해킹당해서 박살나고서 맥북을 쓰는데 맥북이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거 옛날 노트북을 쓰는데 이 옛날 노트북도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시간이 걸려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제가 미세먼지 정리를 잘 해서 할게요. 자료는 정말 많이 모아놨는데 이 모아놓은 자료를 편집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이거 끝나고서 한번 아까 두 번째 광고 있죠? 그거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거 방송 끝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채팅을 준 남자 채팅은 제가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끝내고 어머 누가 또 조명래 얘기하네? 조명래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조명래 얘기할게요. 제가 조명래 씨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 1시간 지났잖아요. 그쵸? 이거 1시간 40분이에요. 벌써 2시간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끝내고. 제가 조명래 씨 조교였어요. 카자흐스탄 키메 대학교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이번 주 금요일날 그레이트 게임 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 봐주세요. 조명래 씨 친중파입니다. 나쁜 새끼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까발릴 테니까 그때 뵙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투네이션 읽고 끝내고 그 다음에 광고 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보여주세요. 박동호님 고맙습니다. 김진구님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정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자 반중팀이 네 고맙습니다. 박경준님 박사님 미국에서 박사님을 위해 도움 안 주나요? 중국 같이 조지면 좋을 텐데.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일을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런 일은 없다니까. 어? 걱정 마세요. 네. 30대 PC방 죽돌이님 아까 그분 아니에요? IMF에서 한국 경제 상황 안 좋으니 추경 및 통화 완화하라고 했나 보네요. 저거 하면 뒤지는데. 그 다음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요 마지막 질문 진짜 핵심이네. IMF에서 저런 조언을 했다고? 이참에 한국, 중국, 일본 다 죽이려 하나 보다. 할 수 없지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은 끝나는 거라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여기 끝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레이트 게임 때 다룰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 안 해요? 안녕 하겠지. 네, 저희 오벤져스의 김정민. 안정권.
아수라. 아입니다. 네, 이거 항상 삐대예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그 배경 보셨습니까? 이거 말고 저쪽에 저쪽. 바다가 보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와 있고요. 저희가 전국 순회 강연 제1차 그 첫 강연으로서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안 대표도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 이거 할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엄청나죠. 이거 한 30명만 와도 대박이다. 네. 걱정을 엄청 했죠. 제주도만큼.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그냥 첫 출발을 찍는 것이다 하는데 의의를 뒀는데 이게 웬걸 100명이 넘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대박. 아, 그래서 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좀 이제 사람 좀 쫓으려고 나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초치려고 왔잖아요. 페널티 끼고도 100명이야. 인사도 안 하고 아무 그냥 표정도 무표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내부 공장이고. 네. 본격적인 채널도 폭발했는데 네. 이제 목표도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데 가요. 이 아군을 갖다 어떻게 이제 그 버텨나갈지. 네. 아수라 리스크 지고도 100명이야. 네. 그래도 이게 됩니다. 나 빼면 1000명이란 얘기야. 오. 네, 뭐 어쨌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했듯이 부산, 대구, 뭐 광주, 인천, 서울, 대전. 대전 네. 뭐 등등 광역시 다 갑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저는 이 기세가 계속 끝까지 쭉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첫 제주도 강연 성공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광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그간 못했던 심도 있는 내용 각자 또 맡고 있는 분야가 달라요. 국내 그렇죠. 정치, 방공, 네. 그리고 국제 정치, 국제 그렇죠. 관계야 또 이제 뭐 반중, 악플. 악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특화된 각자의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지역을 날짜하고 장소를 염두에 두셨다가 신청해 주셔가지고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바로 강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자랑질 끝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나 광주는 안 가. 왜 안 가요? 광주는 안 가고 그냥 시청객으로 가서 안전권 물러가라 이러는데. 아, 저 한 가지. 광주 민심 얻는 방법이니까. 저 그 광주 그 거기 가면은 저 그 문재인 대통령 입었던 그 도포 있죠? 네. 저 그거 입고 강연할 거예요. 이 양반들은 뭘 하겠다는 건지 망치겠다는 건지 진짜 김대중 답답해요. 교수에 참배 한번 하고. 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빨리 가봐야 되니까 오늘 이거 인사 마치고 예. 나머지는 그때 가면서 저희가 또 짧게 광고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손이 흔들어. 안 흔들어? 김대중 식으로. 어제 뭐 했길래 손이 안 올라가?